여러분들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놀랬어요. 댓글이 몇 개 안 달리면은 그냥 답글로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댓글 읽기로 아예 답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읽어볼게요. 저도 인티제고 전 여친도 인티제였습니다. CC였고 전 여친이 먼저 꼬셔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1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여행도 다니고 전 여친 부모님도 뵙고 주변에서 진짜 예쁘게 만난다 소리도 듣고 방학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몇 달 전부터 마음이 식어서 오빠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지금 더 좋아졌다고 헤어지자고 통보하더군요. 그리고는 자주 마주치고 겹치는 사람도 많으니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인사하자더군요.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잡아봤지만 전 여친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도 생각 정리를 하고 마침 제 생일이어서 생각 정리한 내용하고 그 전에 제가 못해줬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할 말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면서 인사하자고 한 게 자기가 여지를 준 것 같다고 이제 연락하지 말고 연락하면 차단한다 하고 생일 축하하고 잘 지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만나서 이야기하려던 것들을 톡으로 보내고 이제 연락 안 할게 잘 지내라고 보냈습니다. 제 마음은 재회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못하겠죠? 그동안 자기 관리 좀 해야겠네요. 같은 성향이라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서 너무 슬픕니다. 나중에라도 재회하고 싶네요. 인티제끼리 만나는 건 되게 약간 흥미로운 얘기네요. 인티제끼리 만날 수가 있나? 저는 인티제였던 분들에게 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요. 이건 제쳐두고 일단은 CC인 상황이고요. 자주 마주치는 일도 많고 겹치는 인간관계 동선도 많아요.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여행도 많이 다녔고 어쨌든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그 1년이란 요 4계절이란 기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길고 이게 1년이란 계절을 다 보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또 요즘 같은 젊은 시대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사람을 빠르게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1년이란 시간이면 충분히 쌓을 만큼 뭔가 추억을 쌓았을 수도 있을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은 이제 1년이란 기간 동안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맞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할 말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인사하자고 말했던 게 자기가 여지를 준 것 같다고 이제 연락하지 말자고 연락하면 차단하겠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더 이상 볼 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이미 알 만큼 알았고 너랑 나랑 안 맞는다는 걸 알았고 더 이상 너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종료가 되지 않았나, 더 좋은 사람이 다음번 길에 기다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2달 전에 작성해주신 글이라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화이팅입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이 영상 내리지 말아주세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매일 봅니다. 라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재회 자체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만은 않아요. 어떤 분께서는 또 연락할 시간까지 정해주시니까 웃겨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도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는다면 받고 싶은 시간대이긴 해요. 가장 진심인 것 같은? 왜 그 새벽 되면은 뭔가 특히 술 한잔하고 이러면은 괜히 전 사람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술자리에서 좀 잘 안 됐던 그런 이성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얽히고 설켜서 옛날에 좋은 추억들이 더 떠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아니면 정말 새벽 감성에 뭔가 이 세상은 나 혼자인 것 같고 예전에 나를 많이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받아들인 입장에서 뭔가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낮 시간에 최대한 이성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는 시간에 연락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좋아요가 많이 달렸네요. MBTI를 떠나서 남자는 진정성과 정서적 안정감, 즉 무게감이 제일 중요함. 당연하죠.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엔 2주 전에 인티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분의 사연을 읽어볼게요. 제가 더 이상 설레지 않는데요. 다이어트 많이 하고 꾸미기 시작하고 얼마 전 약속을 잡아 식사했는데 바뀐 제 모습이 보기 좋다고 조금 놀랍다고까지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긍정적인 반응에 그만 급발진을 해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단호히 거절하네요. 주위 사람들은 4, 5개월 정도 길게 텀을 두고 더 자기 개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라고 추천하는데 단호하기만 한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한 인티제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을 돌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많은 생각을 하면은 뭔가 제 의견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사고방식에 조금 의해서 유추를 해보면 바뀐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뀐 모습을 봤는데도 단호해.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더 바뀌어 갈 거라는 것까지도 이미 가능성을 봤는데도 단호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끝입니다. 4, 5개월? 저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많이 달라졌어도 그 시간 동안은 충분히 인티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이분도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시기를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제일 가능성은 사실 적어 보여요. 어떻게 해야지 미련을 끊을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고로 매달려 보세요. 그분이 무엇을 하든 내가 그 사람의 평생 최후의 1인으로 남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할 거를 다 해보시고 그렇다고 막 스토킹을 하라거나 그런 걸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연락이라든지 만남을 제안했을 때 인티제가 만남을 수락했다. 그럼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거. 그 정도 할 수 있는 말, 내 감정을 담은 말 그런 거를 최대한 다 해보시고 마음을 좀 떨궈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과연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연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인티제 여자친구랑 4년간 만나면서 싸우고 헤어지고를 여러 번 했어요. 물론 제가 매번 잡았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통화랑 카톡으로 제가 여자친구를 시험하고 무시했다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3주 기다렸는데 생각이 정리됐다고 제가 없으니 홀가분하다더군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말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통화 중에 잘 지내고 있어. 시간 될 때 만나자. 또 같이 웃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던데 무슨 의미인지 현재 한 달째 연락 안 하고 있어요. 3달 기다렸다가 연락해보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신 거죠? 정말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당신이 없이 살아봤는데 괜찮았던 거예요. 당신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이 당신과 있었을 때보다 값지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과 나쁘게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한때는 서로 사랑했던 사이고 저는 그 사랑했던 추억까지도 함께 암흑 속으로 묻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했던 기억을 남기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 나중에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고 서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쩌다가 길에서 한번 만나면 그때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이 정도? 그때 우리 그렇게 헤어졌었는데 그 뒤로 잘 지냈어? 뭐 나중에 카카오톡 프로필 보니까 여자친구도 좀 몇 번 사귀었던데 되게 인기 많았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우리. 이런 의미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고요. 무시당하는 말투가 또 여자분께서 싫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느낄 만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뭐 이게 상대방이 뭐 인티제여서 그걸 느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뭐 여자여서 남자여서 그런 걸 느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느낄 만한 뭔가 당신의 말투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고치면 다음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니 저는 그거를 조금 말투를 조금 되새겨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3달 기다렸다가 연락을 해보신다고 하셨죠? 이미 많이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4년이란 그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고작 3달로 그 시간을 다 무마하고 다시 좋은 사이로 돌아가기가 사실은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을 좀 내려두셨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그리고 누구나 잡으려고 할수록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말의 의미를 궁금해 하셨으니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분께서 남겨주신 건데 갈 때 장문으로 잡지 않고 보내고 나서 나중에 봐 라고 했는데 보곤 나한테 와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던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버릴 종이를 접고 있길래 그냥 두면 내가 치울게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화물차가 10분 있다가 도착한다고 하니 갑자기 울더라고요. 마음 아프게. 그러고 쿨하게 조심해서 가고 고생했어 하고 조심해서 가 라고 하고 그치긴 합니다. 프로필은 같이 있을 때 다 내려서 지금도 유지하곤 있어요. 아직 여친이 캡슐 설치한 건 수거를 해야 할 건데 취소도 안 한 것 같고 우월하게 열리거나 닫히거나 앞에 있으면 영상 남겨서 빼두긴 했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캡슐 문제로 연락 오면 그땐 제가 어떤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4개월 전에 남겨주신 글인데 제가 답글을 남겨드렸었어요. 인연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군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저는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의 솔직한 감정과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재회 관련 상담은 해당 전문가에게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라고 남겨드렸는데요. 지금 이것들을 읽고 있는 저도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상대방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정말 단편적인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에서 진짜 요만큼보다 작은 부분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연애 관련된 재회 관련된 컨설팅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해당 관련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그냥 인티제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여성일 뿐이고 아무래도 비슷한 성향끼리 사고방식이 조금 비슷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뿐이지 무조건 그 여성분은 이렇게 행동을 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뭐 제외를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주 전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여친이랑 헤어지고 저랑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장문으로도 잡고 만나서도 잡고 집 앞에 찾아도 가서 잡았는데 단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성숙해지면 그때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조금 더 내가 성숙해지면이 그 내가가 누가 주체가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 카톡으로도 잡았고 만나서도 잡았고 집까지 찾아가서 잡았는데 아니다 한 거면 더 이상 찾아가지도 말고 연락하지 마세요. 성숙해지면 만나자? 자기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을 그냥 잊으세요. 잊으면 잡힐 것 같아요. 성숙해야 된다는 주체가 만약 남자분 본인이시라면 더 이상 연락도 아무 시츄에이션도 하지 마시고 한동안 책도 읽고 정말 학원도 다니고 뭐 자격증 하실 것도 하시고 본업도 조금 기르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일에 집중을 하면서 여성분도 조금 잊히게 될 거예요. 조금씩은. 그럼 그때 이제 여자분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일 전에 달린 답글입니다. 인티제 남친의 시간을 좀 달라는 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시간을 좀 달라. 그거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 본인도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인티제뿐만이 아니라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그러시고요. 여성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성향적으로는 시간을 뒀다 푸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감정적으로 좀 호소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다시 바꿔나가자. 라는 게 보통 여성분들의 여성향 기질이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화가 나거나 생각을 할 일이 좀 많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럴 때 보통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비유를 그렇게 한 건데 아무래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죠. 내가 정말 화가 났으면 정말 그 화를 수그러들이고 정말 이성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봐야 더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같고요. 본인도 어느 정도가 걸릴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타입을 가진 여성분 혹은 남성분이랑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할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되게 답답하고 피말리는 짓이에요. 전 기다려도 받고 제가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커플은 무조건 기간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뭐 길면 일주일 등등 상대방이 먼저 정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만 기다려줘 하면은 길지만 그 기간까지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길이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답이 안 와. 연락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내가 비록 이제 피말리지만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속을 그분이 어긴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기기 시작한 것부터는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5개월 전에 달린 댓글이고요. 제가 구질구질하게 장문의 카톡으로 잡으려고 해봤는데 장문의 카톡으로 자기는 여지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듣고 차단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불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어요. 매달려서 차단당했다. 는 가망이 없습니다. 밖에서 어쩌다 마주칠 확률을 기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다. 차단은 안 당했다. 사귈 때 당신께서 많이 잘해주셨거나 원래도 매력이 있었지만 더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시면 잡혀요. 편하게 본 사이였다가 전남친한테 가서 차단까지 당했는데 전 마음이 남아있어요. 전남친이랑 다시 헤어지면 차단은 풀까요? 이거는 제가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여서 해석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글을 남겨드렸는데 관계가 정식적인 연애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라도 차단이 풀릴 확률은 0%입니다. 라고 남겨드렸네요. 편하게 본 사이라고 하셨으니까 정식적인 만남은 아니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남겨드린 답글이고요. 아마 미안해서라도 차단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잊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데 혹시 상담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저는 일반인이고요. 상담을 진행하지 않아요. 다만 상황을 적어주시면 성격 성향에 맞춰서 간단한 조언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댓글들을 조금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재회를 많이 꿈꾸시는 분들이네요. 이제부터는 그냥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재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재회는 무조건 안 돼, 이건 아닌데 사실 헤어졌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나는 왜 헤어짐을 결정했을까요? 그 상대방은 왜 그 이유를 왜 이별을 결정을 했을까요? 분명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민도 없이 그냥 헤어져 하면 다시 재회를 생각하지 않겠죠.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까 중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내가 나빠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못나서 또는 상대방이 잘나서, 상대방이 못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안 맞았던 거고 맞춰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다른 손바닥과 맞춰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맞춰보고 그 사람과도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다시 좋게 안녕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저도 재회라는 걸 해봤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것부터가 정말 제가 재회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아닌 척했어. 나는 그 사람한테 정말 관심이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여지조차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되게 많이 그리워했어요. 제가 먼저 끊어낸 상대방이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는 헤어질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아직 좋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별을 말하고자 한다. 그분이 이 영상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의 이별 사유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해주지 않아서였어요. 저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아닌 척 했으면서 그 사람이 그리워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였어요. 저처럼 누군가의 재회를 그리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인티제 여성이 되게 흔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제 첫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티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은 결론을 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결론을 내는 사람들로서 뭔가 제가 도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읽어보면 매달렸다는 댓글들도 되게 많고 나 나락같네 라는 댓글도 많았어요. 재회에서 다시 결혼까지 꼴이 나는 커플들이 정말 적다고 하잖아요. 있긴 있어요. 저는 봤어요. 헤어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지내고 있는 부부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그 확률에 들어갈까? 라는 걸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한 4, 5개월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유튜브에 신경을 잘 못 쓰게 됐는데 이 몇 개 없는 영상과 그 퀄리티로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구독자도 조금 생겨가지고 되게 놀랬어요. 영상 올리는 것도 없고 사실 그렇게 막 뛰어난 영상 퀄리티로 제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재회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분도 조금 마음은 덜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재회도 재회고 매달리는 것도 매달리는 건데 절대 우리 스토킹 같은 건 하지 맙시다. 절대 그 사람이 거절을 했는데도 집 앞에 찾아가거나 회사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했는데 계속 연락하거나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찾아보거나 이런 거는 저희 하지 맙시다. 그거는 범죄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공포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붙잡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그만큼 좋아하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무섭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나로 인해서.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과 내가 인연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당신을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당신이 더 사랑할 만한 그런 이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